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애경케미칼의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애경케미칼 관련된 영상들은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이렇게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 시황들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한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공부방에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을 올려드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 이제 9월 9일에 올려드렸었던 금강철강이라는 검색식 포착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준가라든지 어디에 관련 수혜주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양식으로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9월 9일이 딱 이날입니다. 이날 4,400원에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23%가 넘는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었죠. 중요한 건 저희가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이렇게 3단계 매수 신호가 발생되는 종목들만 뽑아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전에 올려드렸었던 이 한국선제라는 종목도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한국선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나 이날 올려드렸어요. 이날이 8월 29일이고요. 그리고 3,470원에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옆으로 쉬다가 이후에 5,050원까지 상승하면서 40%가 넘는 상승 파동이 단기간에 연출이 됐죠. 역시나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거고요.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검색식 포착 종목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이렇게 하나가 있을 텐데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파란색 보이시는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애경케미칼은 이제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도 보합에서 끝이 났고 오늘도 보합에서 끝나면서 이 만원대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 4일 매매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만 보여줬고요. 주봉상에서 흐름들을 보면 음봉으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위아래 주가의 어떤 변동폭이나 이런 것들이 극히 제한적인 그런 이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일봉상에서는 그동안에 길고 길었던 이런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기간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자, 가격 조정은 어디서 이제 바닥을 찍을 것인가와의 싸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만큼 이제 횡보하는 보통 이제 한 달 정도까지는 횡보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데 지루함과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마무리하고 나면 다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하반기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주가의 하락분을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한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는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제 이벤트나 이슈들, 일정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좀 회복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던 주요 업종인데 이쪽이 최근에 좀 쉬고 있어요. 이 쉬는 동안에는 오늘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런 쪽에 지수를 견인하는 주도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죠. 또 나중에 이제 반도체가 좀 쉬어가면 뭐 조선이나 방산, 원전 이런 쪽에서 다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자동차나 2차 전지 이런 쪽은 사실 조금 소외되어 있죠. 뭐 화학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 상승에서 소외되어 있는 업종이기는 한데, 자동차 업종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 잘 뭐 마무리되면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또 올라올 것 같고,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업종이기는 한데 시장이 항상 이제 순환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업종에도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이제 국정자원의 화재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 또는 기사, 후속 기사들이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쟁점화되면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 관심이 결국에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주가에 또 상승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기사,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기사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는 아직까지는 않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산업부가 불 안 나는 비리튬계 ESS를 개발하는데 속도를 내겠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되겠고, 내용을 보면 이제 정부가 발주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서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장치 외에 양수, 열 저장 장치 등 화재 위험이 거의 없는 장주기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 확대하는 한편 비리튬계 차세대 장주기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이 비리튬계에 속할 수가 있겠죠. 나트륨 배터리하고 나트륨 황 배터리는 또 별개의 배터리인데 나트륨 황은 양극에는 나트륨이 들어가고 음극에는 황이 들어가는 거죠.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양극에는 나트륨, 음극에는 하드카본 음극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궁극적으로는 이 비리튬계 배터리에 속하는 만큼 어떤 이 정부가 육성하는 비리튬계 이런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이 담겨 있는 이 비리튬계 기술 개발 관련된 어떤 이슈 속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어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국정자원 화재발 리튬 배터리 포비아, 소듐과 LFP로 전환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기사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일 어제 이제 나온 기사인데 이 내용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용 연한을 초과해 교체가 필요한 배터리나 신규 ESS에는 화재에 강한 소듐 배터리, LFP 배터리 사용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화재 사고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ESS의 소재도 소듐이나 LFP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소듐 배터리의 경우 기존 배터리 대비 가격도 절반에 가깝고 화재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뭐 ESS나 이런 시장에서 소듐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사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요, 이렇게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최근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기사들 이렇게 꾸준히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이 나트륨 배터리 이슈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하루에 한두 개씩은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 뭐 주식시장에서 관심 또는 각광을 받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수급으로 이어지는 현상까지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죠. 자, 이제 추석 연휴에 이제 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이런 배터리 관련된 이슈나 행사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어요. 2025년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배터리 쇼 2025 이런 이제 행사가 또 개최가 되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배터리 기업도 참여를 하지만 중국 배터리 기업도 참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거나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지를 한번 추석 연휴 기간에 잘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연기금도 좀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9월 초 중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매도에 가담을 했던 연기금이었는데 최근 만원대 구간에서는 일단은 매도세가 진정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고 오늘은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향후에도 이 만원대에서 연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이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도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전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10주선에서 이제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반등 안 나오는 종목은 60주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애경케미칼은 일단은 뭐 20주선에서 돌리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온 반등이 60주선 부근에서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서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색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면 주봉상 아직까지 5주선이 이게 5주선이라고 한다면 시세가 지금 요 밑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시세가 아직 여기서 형성되고 있는데 추석 연휴 끝나고 10월달 흐름에서는 아마 이 5주선도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주가의 어떤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고 연속적이고 장대 양봉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흐름들도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애경케미칼은 가격 조정 끝나고 이제 기간 조정 속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가운데 서서히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12월에는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본격적으로도 양산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들까지 있기 때문에 뭐 벌써 9월 달 끝났고 이제 10월이고 11월, 12월 딱 3개월 남았습니다, 올해. 근데 10월 같은 경우 이제 추석 연휴로 한 주 거의 통으로 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월 달도 거래 일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면 10월 달도 뭐 금방 가면은 이제 금방 또 11월, 12월이거든요. 11월 달에는 애경케미칼이 하드카본 음극재 업그레이드 버전 양산이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 있고 그리고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12월에는 이 부분들에서 본격적으로 나트륨 배터리 셀 양산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11월, 12월에 나트륨 배터리 관련 일정 이슈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시장의 어떤 관심이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집중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애경케미칼 연휴 전에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공부방 뉴스나 이슈들 그리고 여러분들 공략할 만한 이제 관심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는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요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으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아래를 내려 보시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